자, 그 다음이 할 일은 이제 잠재 고객이랑 시장 특성을 정의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 잠재 고객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 조사할 때 잠재 고객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잠재 고객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면 일단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통 창업자분들 중에 내가 기존에 해왔던 거를 그대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게 너무 유리한 이유가 내가 잠재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나 환경에 놓여져 있는가가 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잠재 고객을 만나기 귀찮다라고 하면은 이러면 돼요. 내가 이미 해당 업계의 경력이 10년이야. 그러면 대표님께서 말하시는 게 그냥 잠재 고객의 니즈가 됩니다. 왜냐면 내가 충분히 이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경력을 쌓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잠재 고객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대표님의 아이템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잠재 고객을 만나면 반드시 물어봐야 될 게 뭐냐, 3가지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문제 해결의 기존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 자, 이거 제가 뒤쪽에 솔루션 파트에서도 다시 설명드릴 건데, 경쟁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유사한 거를 생산하는 어떤 기업이 아닙니다. 잠재 고객들이 우리가 정의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택한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하면 대표님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경쟁사가 이게 아니었네? 라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질문이어서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질문도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위에 기존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물어봤다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찾은 거냐 대체.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검색해서 찾았냐, 뭐 지인 추천으로 찾았냐, 뭐 광고를 보고 봤냐, 그럼 그 광고가 어디 광고였냐. 이게 아주 중요해져요. 왜냐면 우리가 나중에 마케팅 전략이나 판매 채널을 구축할 때 여기다 해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번 질문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자,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택한 그 제품과 서비스 혹은 어떤 행위, 그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한계점이 나타난 게 뭐죠? 이 한계점이 바로 우리가 해결할 새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솔루션의 뭐 기능적인 특징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반드시 이전보다 나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문제 해결 기존 방식 뭐냐? 뭐 A다 라고 대답했다. 한계가 뭔데요? 없어. 만족한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대처 방안이 뭐냐면 이거 왜 만족했는지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만족했는지 물어보시면 뭐 싸서 좋았어, 이게 가벼워서 좋아, 어딜 가나 다 있어서 좋아, 쉽게 구해서 좋아, 이런 의문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주 클리셰적인 예시인데, 자, 우리가 산업혁명 시기에 자, 마차에서 자동차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럼 자동차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서 만약에 잠재 고객 인터뷰 해봤다. 그럼 이 잠재 고객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기존 마차 뭐가 문제요? 뭐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말이 더 빠르고 튼튼하다. 마차가 더 빠르고 튼튼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차를 원해. 라고 대답을 했겠죠? 절대 자동차라고 대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은 빠르고 튼튼한 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마차보다는 자동차가 훨씬 빠르고 튼튼한데? 그러면 자동차를 제시했을 때 충분히 소구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만족을 했을 때는 그 만족한 이유에 대해서 포커스를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핵심 차별점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는 더 싸게, 우리는 더 가볍게,
우리는 더 유통 채널을 다각화해서 그게 마주하기 쉽게, 사기 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우리가 잠재 고객을 이제 만났다라고 하면 고객 특성에 대해서 일단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자, 근데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대체 고객 특성이라는 게 뭘까? 자, 제일 첫 번째로 접근할 수 있는 게 그 인구 통계학입니다. 자, 말은 어려운데 그냥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타겟을 10대, 20대로 할 건지, 아니면 30, 40 세대로 할 건지, 아니면 50, 60 세대로 할 건지, 아니면 남자, 여자로 할 건지,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걸 왜 나누냐면 이 연령대별로 그 선호하는 채널이 다릅니다. 그리고 소비 패턴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소비 유형도 달라요. 기본적으로 나이대랑 어떤 성별 때문에 1차적으로 이게 갈리기 때문에 이거를 첫 번째 인구 통계학적으로 고객 특성으로 일단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그 마케팅 리포트 같은 데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특징을 어떻게 활용하냐? 이거는 바로 마케팅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20 세대고 남자여서 SNS 타겟 광고를 해야지 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1020들이 어느 채널에 제일 많은 걸까?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보는 걸까? 아니면 스레드를 제일 많이 보는 걸까? 인스타를 많이 보는 걸까? 모르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돈이 많으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돈이 없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특성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고객 특성은 뭐냐면, 자, 기타 근거를 쓰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의 고객은 이렇다더라 라고 하는 그 팩트를 쓰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특성을 우리가 발굴을 했다면 그 특성은 우리 아이템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돼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아이템이 마케팅 플랫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잠재 고객이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이 소상공인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매출 몇 억 미만, 아니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데 이거는 우리 아이템에 대한 특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팩트에 가깝죠?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타겟인 소상공인이 마케팅 플랫폼을 왜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특성을 쓰라는 거예요. 논리적 근거, 백데이터, 요거를 쓰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베이를 했어요. 자, 우리가 서베이를 했는데 소상공인의 매출 규모 상관없이 80% 이상은 항상 마케팅을 유지한다고 했다. 1년 내내. 자, 그러면 이런 특성을 예시로 든다면 이 사람들이 진짜 마케팅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소상공인 협회에 갔는데, 자, 여기서 마케팅 교육이 무조건 있더라. 어느 협회에 가든 소상공인 협회는 마케팅 교육을 무조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진짜 마케팅에 대한 열망이 높구나 라는 특성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시장에서 원하는 고객에 대한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그냥 팩트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템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근거, 그게 고객의 특성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 특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시장 특성이 뭘까요? 라고 하면 고객 특성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시장 특성은 뭐냐면 고객 특성의 합입니다. 각각의 특성이 모여서 전체적인 큰 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고객의 소비 패턴, 선호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시장 특성의 예시로, 자, 계절성 여부가 있어요. 만약에 자, 계절성이 없다. 자, 계절성이 뭐냐면 어떤 아이템은 1월에만 엄청 많이 팔려요. 아니면 복날에만 엄청 많이 팔려요. 약간 이런 걸 의미합니다. 자, 계절성이 없다? 그거는 시장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어필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자,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 이거는 1월, 7월, 12월에만 많이 팔려요 라는 거는 시장의 특성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마케팅 시점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장이 일단 계절성이 있는지부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판단 어떻게 해요? 자, 구글 트렌드나 네이버 데이터랩 가셔가지고 그 키워드 검색하면은 그 키워드의 높낮이를 볼 수 있죠. 1년 동안. 그렇게 계절성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판단을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자, 특정 브랜드 한두 개가 독과점을 하고 있냐, 아니면 자율경쟁 시장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립니다. 자, 이거를 왜 조사를 해야 되냐면, 만약에 특정 브랜드가 독과점 돼 있는 시장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진출하기가 조금 버거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 니치한 전략을 써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고객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페인 포인트가 있고 기존의 한계가 뭔지 알아냈죠? 그러면 기존의 한계점을 엄청 파고들어야 돼요. 자, 이게 독과점이기 때문에 기존 한계가 명확해도 그 브랜드만 보고 그냥 구매를 하는 패턴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한계점을 명확히 지적해서 엄청 뾰족하게 아이템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치한 채널을 써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커뮤니티나 채널을 가지고 소수 시장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여기선 훨씬 유리한 전략인 거죠. 예를 들어서 독과점 시장인데 우리가 그냥 SNS 광고만 막 뿌린다 라고 하면은 효과가 너무 적을 거예요. 왜냐면 이런 채널로 먼저 고객이랑 소통을 많이 해서 고객이랑 어느 정도 관계성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출해야 되는 시장인 거죠. 그래서 전략이 조금 달라진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자율경쟁 시장이다. 이 시장의 개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샤워 커튼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업계에서 일하시거나 인테리어에 엄청 관심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면 바로 떠오르지 않겠죠? 그런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특정 브랜드가 바로 1, 2위로 떠오르지 않는 시장, 즉 자율경쟁 시장. 이때는 이제 빠른 시장 진출,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전략이 조금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의 특성에 따라서 독과점이냐 자율경쟁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 이거는 사업계획서 쓸 때도 이 점을 강조해서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율경쟁 시장이라는 거를 1-2 시장조사에서 언급을 했으면 뒤에 마케팅 전략도 빠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 그 다음에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하고 라이트하게 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구매자랑 실제 사용자가 다르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이거 보통 B2G, B2G 사업에서 많이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치매 예방 교육 자료를 판매한다, 그런 교구를 판매한다 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구매자는 누구죠? 자, 구매자는 보통 치매 예방 센터 혹은 지자체, 노인복지회관, 약간 이럴 겁니다. 근데 사용자는 누구죠? 이제 그 안에 있는 치매 노인 환자겠죠? 자, 이런 아이템일 경우에는 조금 어려워집니다. 시장을 대응하기가. 자, 왜냐면 실제 사용자가 일단 치매 노인 환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아이템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얼마나 간편한가, 그리고 효과가 좋은가. 자, 이거는 기본이고요. 일단 구매자 입장에서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구매자 입장에서는 자, 이거를 보고하기가 편해야 되고요. 보고하기 편하려면 수치화가 간편해야 되고 보고서도 간편하게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공무원이니까 이거를 새로 도입했을 때 상위에 보고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니즈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구매자와 실사용자가 다릅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는 실제 구매자한테도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기능을 잘 구현했습니다 라고 어필해 주는 게 가장 좋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가격 민감도입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시장 특성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어서 이 패턴 내에 혹시 대표님 아이템이 해당이 된다면 그 패턴을 조금 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시면 좋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가격 민감도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시장 특성이라면? 자, 민감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이거는 무조건 비용을 떨어뜨려서 가격도 같이 떨어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통 채널이 어떻게 되죠?
뭐 쿠팡이라던가 뭐 지마켓이라던가 이렇게 접근성이 좋고 비용이 낮아 보이는 그런 곳에 입점을 해야겠죠. 자, 만약에 가격이 둔감해요. 아무리 올려도 크게 이 사람들이 수요가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프리미엄으로 가야겠죠. 이거는 프리미엄으로 가서, 자, 이런 플랫폼은 조금 저렴해 보이니까 뭐 자사몰에 입점을 한다든지, 오프라인으로 입점을 할 때도 뭐 백화점에 한다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특성을 정의하면 뒤에 마케팅 방안이나 유통 방안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싱크가 잘 맞아야 된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규제가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자, 이 시장에는 특별한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할 때 조금 제한이 걸린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뭐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규제의 대응 방안입니다. 자, 규제가 존재하는데 규제가 존재한다고 시장 특성에 쓰실 거면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을 때만 쓰는 겁니다, 대표님들. 나도 똑같이 규제 때문에 페널티를 먹어요 라고 하면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규제 방안 대응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나만 피해간다. 자, 예를 들어서 뭐 샌드박스가 있겠죠? 이게 뭐냐면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들이 빨리 성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통해서 특정 영역 안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허가를 받는 행위인데, 우리가 만약에 규제 샌드박스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혹은 허가를 이미 받은 상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강조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우리만 할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나만 피하거나 아니면, 자, 이거는 문제인식과도 조금 관련이 있는데, 규제가 있는 시장이어서 아무도 대응을 못하고 있다,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면 내가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그 규제를 해소해 주겠다 라는 논리로 쓰실 수 있는 거죠. 자, 여섯 번째는 유통 복잡성입니다. 비효율. 자, 만약에 어떤 시장이 있는데, 자, A라는 걸 판매하기 위해서 뭐 도매상을 거치고 뭐 소매상을 거치고 규제 당국을 거치고 다시 뭐 유통사를 거쳐서 뭐 소비자한테 가는 시장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 자체가 시장의 특성인 거예요. 유통이 너무 복잡해서 비용이 커지는 게 시장의 특성이고 문제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 A를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바로 이렇게 갈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D2C라고 하죠. Direct to Customer. 그래서 유통이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즉, 우리 해결 방안이 명확할 때 이런 복잡성이나 비효율성을 특성으로 어필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 걸 어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 자, 브랜드나 디자인이 유효한 시장인지 아니면 기술력이 유효한 시장인지를 어필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강점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브랜드랑 디자인의 강점이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시장이 아주 디자인이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예시로, 자, 2030 세대는 디자인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데 2030 세대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보여주면서, 근데 이 시장에 있는 아이템만 2030 타겟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구리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시장은 디자인이 중요한 타겟인데 거기에 대한 니즈를 충족 못 시키고 있구나. 약간 이렇게 시장 특성을 우리 강점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겠죠. 자, 만약에 내가 기술력이 강점이다 라고 하면은 시장이 기술력이 중요한데 기존에 이제 후기를 분석을 하니까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뭐 후기가 하나도 없더라. 다 기술적인 부분만 있더라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우리 강점을 통해서 얘기해 주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시장 특성을 굳이 특정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일단 시장 특성 예시 7가지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만약에 핏에 맞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 채택하셔서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를 마련하고 그 상태로 사업 계획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